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메드 정보 검색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목차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제 1번, 2번, 3번이 가장 이제 펀메드와 밀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4, 5번은 약간 어디셔널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제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통제어와 자연어 키워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는데 결과가 좀 적다라거나 내가 생각하는 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요 키워드 선정 부분에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논문을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펀메드는 로그인을 꼭 하셔서 쓰셔야 되시는데 일단 도서 홈페이지 자체가 모든 게 다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모든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인교정도서관 그 교육 신청하셨던 거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꼭 해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메드란 DB 자체는 이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야가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로만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주제 분야를 다루진 않고 이 부분만을 다룬다. 그럼 왜 이 부분만을 다루냐 하면은 이걸 만든 곳 자체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의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분야로 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같이 들어오긴 하는데 좀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화학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일반 뭐 유기무기학이 다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서지 정보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펀메드 자체는 어떤 해당 기사에 대한 논문 제목이나 저자명, 수록 전월명, 초록 정보 같이 그 해당 논문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펀메드에서 검색했을 때 우리가 PDF 논문 원문을 전문을 다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에 있는 모든 내용 텍스트를 검색하는 건 아니고 그 논문이 갖고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특정 저자와 관련된 논문을 찾는데 그 논문의 제목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조합해서는 검색이 가능한데 내가 어떤 저자가 이런 내용을 적은 논문들이 필요해라는 거는 그 내용으로 텍스트 검색은 불가능해요. 다만 그 텍스트를 누군가 리뷰를 해서 이미 읽어서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라는 걸 색인을 해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메드는 서지 정보를 검색은 하는데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검색을 하는 DB는 원문 자체를 검색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간단해요. 이 원문까지 다 색인하려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펀메드라는 DB 자체는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들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펀메드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매들라인이라는 DB 자체는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모든 학술 저널들을 다 봐야 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 뭐 독일이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그 국가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각각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아직 한글로 적혀져 있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다 볼 수는 없죠. 네, 다 번역해서 보기도 힘들고 쏟아지는 논문의 양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보자라는 게 이제 원칙을 세웁니다. 전체 논문 중에서 그 분야를 선도하는 신뢰성이 있고 영향력이 높은 저널들만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분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좀 유명한 또는 좀 저명한 연구자들은 그러한 곳에 대해 논문을 출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논문, 그런 저널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매들라인입니다. 매들라인 자체는 이 펀메드를 만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해당 저널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5,600여 중에 현재는 세개되어 있고 그러한 저널들 중에서 이 통제어라는 메시를 활용해서 문헌을 색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텍스트 내용들을 이 메시라는 걸로 색인하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내가 생각한 논문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이 펀메드가 색인하지 않는 영역 외의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찾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메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약 간호보건 분야의 모든 저널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펀메드를 검색할 때 펀메드의 기본적인 기능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펀메드는 일단 자동 완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펀메드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펀메드에서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타볼릭 신드롬이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몇 글자 치고 한 단어 정도 치고 스페이스를 두면은 바로 이렇게 추천 키워드를 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또 스페이스를 두면은 그 다음에 또 추천 키워드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키워드를 주게 되냐면은 이 키워드 자체는 얘가 펀메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입력했던 키워드를 제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 입력할 때마다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제 더 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고 또 스페이스를 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키워드를 연장해서 준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체킹은 다 돼요. 그래서 오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showing result for라고 하면서 너 이 결과를 원했던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교환에 있는 거는 제가 신드롬의 가운데 A라고 입력을 했는데 자동으로 O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줍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좋은 거는 요 솔트 바이가 베스 매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스 매치는 그냥 펀메드 자체의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입력한 키워드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연관성 있는 결과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당된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타이틀과 초록 등등의 영역에 많이 나타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높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들 중에서 리뷰 논문을 먼저 줘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처음 막 연구를 시작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구, 그 분야에 많은 연구 자료를 쌓으신 분들은, 업적을 쌓으신 분들은 베스트 매치를 안 놓으세요. 당연히 most recent로 놓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오리지널 아티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베스트 매출에서 리뷰가 먼저 나오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모스 리센트로 넘어가시고 내가 먼저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 하면 베스트 매치로 놓고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들을 어쨌든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요 키워드는 여기 타이틀에 있고요. 요거는 연도가 되겠네요 하고 출간 연도에 매칭을 시켜주고 킴제이라고 쓴 거는 저자명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매칭을 알아서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매칭된 부분은 볼드로 처리되니까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어떻게 처리됐구나라는 것 정도는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레퍼런스들을 쭉 보시다 보면 나 이 논문 읽고 싶어라고 할 때 대부분 뭐 이렇게 레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써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부분 찾으시냐면은 이 타이틀들을 쭉 입력을 해 나가세요.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입력할 때 이게 훨씬 빠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타이틀부터 쭉 치다 보면은 문제는 요 한 세 단어까지만 쳤다? 그럼 이게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찾기 어렵겠죠. 그럼 제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 출판된 저널명, 그리고 출판 연도, 볼륨 넘버, 그다음에 시작 페이지 넘버 정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용 정보가 매칭된 결과예요 하고서는 여기다 이제 첫 번째 결과를 주거든요. 그럼 타이틀만 봐도 바로 동일한 타이틀이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분들은 레퍼런스를 동일한 걸 찾을 때는 타이틀을 잘 안 치시고 저자명도 안 쳐요. 저자명도 이게 중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요 뒤에 나와 있는 출판된 저널과 출판 연도 정도의 정보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자명으로 검색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교수님의 논문을 찾고 싶은데 특히나 국내 저자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명 검색은 모든 DB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동명이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정확한 검색은 아예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근데 펌메드에서 그나마 권장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교환해 있는 것좀 똑같이 가볼게요. 일단 헨슨 K라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일 것 같아라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분의 뭐 대표적인 논문을 내가 알고 있다거나 또는 이분의 이름이나 기간 소속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럼 해당되는 아티클에 들어가서 이 헨슨 K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의 어필리에이션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은 이 이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헨슨 KB라고 입력하는 거랑 다르게 컴퓨티드 어서 솔트 홀더라는 이름으로 뜨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나마 펌메드에서 링크를 걸어둔 그 사람들 순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요 218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218건에 이 헨슨 K의 논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명이인께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의 저자를 찾는다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EK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게 따옴표를 하나 놓고 우리 기관명을 넣는 거죠. 대부분 우리 기관명은 뭐 이런 기관명을 꼭 쓰고는 있으니까 아마 이 기관명을 쓰셨을 거예요. 물론 그 연구자분이 다른 기관에서 썼던 논문을 찾으려면은 그때의 논문 그 소속명을 찾아야 될 거고 따옴표를 주는 거는 이 명칭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아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키워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이 연구하는 주 키워드를 몇 개를 넣어주면 돼요. 한두 개 정도.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내가 EK라는 사람을 찾긴 했는데 그 사람과 어필리에이션이 완벽하게 딱 일치하진 않아요. EK라는 이름이 있고 어필리에이션에 카톨릭 유니버시티가 있어도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특정 키워드를 넣긴 하니까 아마 조금 더 잘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인천 소속의 EK라고 돼 있는 분, 이분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고, 여기는 하필이면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여기 다 기관 소속명이 똑같이 됐는데, 잠깐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나마 조금 더 근접한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워드 넣어서 이렇게 조합해서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저자를 찾는 방법이 사실상 모든 DB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그 연구자분이 오키드라는 걸 쓰고 있다고 하면 찾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뭐냐면은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동명이인을 구분할 때 쓰는 16자리 코드 넘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선생님도 앞으로 이제 쭉 연구를 하실 거면은 요거 하나는 만들어 두시고 여기다 내 업적을 계속 쌓아 두시면 되세요. 이 orcid.org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으시고 요거 최근에 해외 학술지를 투고하실 때는 해외 학술지에서 오키드 넘버가 있으면은 반드시 적어내세요라는 식의 투고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만들어 두시고 쌓아 두시면 되는데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 세션이 끝났었네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로그인 해놨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제 넘버예요.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여기 제 넘버고 여기 앞에 이렇게 풀로 URL을 치면은 그 사람의 오키드의 업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내가 지금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위가 어떤 걸 받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저작물들에 참여를 했는지 논문이든 책이든 학술대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구할 때마다 뭔가 실적이 나오면 여기다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CV 같은 거 제출해야 되거나 이력서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요거 가지고선 이력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요게 이제 여기 프린터블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이제 좀 유용한 거는 다른 것들의 연동이 잘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도 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키드 정도 하나 만들어 두시면은 이걸로 이제 연구자들 구분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래서 펀메드에도 요새는 나의 연구 저작물들을 좀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키드로 검색도 가능하게끔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자분들이 이게 기재를 해야지만 이제 색인이 되는 거라 잘 해두신 분들은 남아 있고요. 잘 안 하신 분들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자동으로 쌓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본인이 직접 내가 관리를 하는 아이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정 학술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지를 검색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학술지 명만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블러드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블러드 이렇게만 넣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타이틀과 앱스트랙이 나오니까. 근데 블러드 저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해당되는 저널명만 검색을 딱 해낼 수가 있어요. 저널 필드만을 검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조금 더 아이디어 쓰시면은 그 특정 교수님의 저자명에다가 그 교수님이 주로 투고할 만한 학술지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두면은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만 또 튀어나올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명까지 추가를 해서 조합을 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학술지 검색할 때 주의할 거는 여기가 저널명이 풀네임이나 또는 저널 약어명으로 대부분 입력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약어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어명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NEJM 이렇게 부르는 저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풀네임을 넣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약어명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약어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 펀메드 메인 화면에 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아이콘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 여기 익스플로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저널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저널명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저널명 검색 결과에서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이라는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식 약어명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약어명을 체크하시면 되세요. 대부분이 풀네임을 확인하시고 넣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특정 주제 검색은 이미 선생님이 해보셨던 게 특정 주제 검색이에요. 내가 펀메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바로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연관 키워드 쭉 넣고 검색하고 솔트바이를 베스트 매치로 넣고 결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기본으로 펀메드는 최적의 결과를 좀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구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문헌들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앞전에 제가 이렇게 쭉 입력한 게 캡처 화면에 103건이 나왔거든요. 이 103건을 스크롤을 좀만 내리면서 보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는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이렇게 하고서는 IDS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실제로는 검색 키워드가 일부만 매칭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논문의 내용은 요 입력한 주제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구질환 민첩한 연관성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냐면은 펀메드가 기본적으로 입력된 키워드를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너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키워드를 너무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문헌들과 일단은 검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민감도 있게 검색을 해주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정확도, 정밀도에 대해서는 펀메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게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특정 주제를 검색할 때는 이게 통저의 메시를 좀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게 좀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통저를 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통저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가 있는데, A 저자, B 저자 둘 다 알코올 의존증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보셨을 때, A라는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A 저자 논문, B 저자 논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어떤 용어를 쓸지를 예상을 하고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 적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알코올 디펜던스라고만 검색을 하게 되면은 A 저자의 논문은 봤지만 B 저자의 논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 저자가 쓴 것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저자가 쓸 것도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단수 복수도 구분해서 넣어야 돼요. 내가 단수를 넣었다 해서 복수 자두는 검색되지 않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검색자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뽑아낸 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메시 색인가라는 사람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역할은 A 저자의 논문과 B 저자의 논문을 다 읽는 거예요. 출간된 논문들을 다 읽어보고 그 논문들에 내가 직접 색인어를 넣어주는데 그 논문에다가 색인어를 넣을 때는 통제된 어휘집에서 그 용어를 뽑아 넣습니다. 즉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쓴 A 저자의 논문과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쓴 저자의 논문을 다 읽고 나서 둘 다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들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각각의 논문에다 세 개너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논문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아두듯이 알코올리즘 이렇게 둘 다. 그럼 우리는 검색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A, B 논문은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통제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제어는 어떠한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 용어들을 하나의 인위적인 용어로 통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가지고서 색인을 하고 검색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시냐면은 펀메드 메인 하면 여기 익스플로러의 메시 데이터베이스 요 아래쪽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그 펀메드 메인 화면 가실 때는 대부분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던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좌측 상단 요 펀메드 아이콘 요거 누르시면 되세요. 요 펀메드 아이콘 누르시면 메인으로 빠져나오고 메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익스플로러 쪽에 있는데 요거 여기서 바로 열으시면 이 창에서 열려서 이따 불편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 우클릭하셔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탭이나 또는 새 창에서 새롭게 따로 창을 좀 구분해서 두시는 게 좀 편리합니다. 메시 화면은 이렇게 조금 인터페이스 아직까지 좀 올드한 느낌이 들지만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알코올 뭐 디소더, 알코올 어뷰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알코올 어뷰즈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게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세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요게 결과들에서 보면은 앞에 키워드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개념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요걸 쭉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한 용어는 이 용어에 매칭이 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 용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용어의 세부 정보들을 쭉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한번 또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선생님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빅데이터도 지금 세 개는 되어 있어요. 이게 19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터 이미 대두는 되어 왔는데 통제어라는 게 바로바로 색인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이게 용어를 통제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때 색인을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으시고 뭐 다른 것들도 볼까요? 뭐 그런 거 볼까요? 뭐 병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병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153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요 해당되는 키워드랑 매칭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개념적인 설명에 이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out of patient, out of hospital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매칭이 돼서 나오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메시라는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조금 그 브라우저 자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지만 이 메시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알코올리즘 검색을 계속 했으니까 이 화면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이 용어는 이제 이게 통제된 용어예요. 가장 위에 있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뭐 서브젝트 헤딩 또는 주표목 이런 용어로도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거 용어를 외우실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게 통제된 메쉬라는 용어구나, 이게 메쉬 용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게 메쉬 용어. 그다음에 그 메쉬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 요 아래에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정의를 쓰진 않고 개념적인 정의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키워드를 새긴해도 돼라는 메쉬 인덱서들이 보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 색인가도 보고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으면 알코올리즘이라는 게 색인이 됐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은데 체크박스는 다 서브 헤딩즈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부표목이라고 불러요. 부표목. 그래서 부표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알코올리즘의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요건 이따 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체크박스 아래쪽으로 많은 체크박스 아래를 보시면은 두 가지의 체크박스가 또 따로 있는데 이 두 개는 조금 더 메쉬를 특정 주제로 좀 포커싱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옵션한 기능인데 이것도 이따 뒤에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뭐냐면은 이러한 용어들이 바로 알코올리즘이라고 대표되는 메쉬 용어로 대표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주로 쓰고 있으면은 알코올리즘이라고 대표해도 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에 대응되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 also는 해당되는 그 메시텀들을 이런 용어들도 연관해서 좀 보셔야 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고, 요 밑에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요 트리 구조는 이 용어의 상하이 구조를 보여주는 시소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떤 식으로 계층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쭉 브라우저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면은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메쉬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알코올리즘 메쉬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쉬라는 게 메쉬 용어만 집어넣어서 검색되는 건 아니고 뒤에 태그라는 걸 달게 되는데 이 태그라는 거를 우리가 가까로 형태로 이렇게 달게끔 돼 있어요. 펌매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태그 이렇게 대부분 부르고는 있는데 요 태그를 붙여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에는 분명히 알코올 유즈 디소더로 그다음에 본문 초록에는 알코올 미스 유주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해당되는 용어를 읽은 메쉬 인덱서가 메쉬라는 텀을 알코올리즘한 용어로 이렇게 문헌에다 세 개는 넣습니다. 문헌에다 세 개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시소러스의 구조의 개념은 용어의 상하의 관계를 보여주고도 있긴 한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상위의 개념에 있는 용어를 검색을 했을 때 하위에 있는 용어들까지 모두 같이 검색이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알코올리즘 자체는 지금 최하단의 언어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밑으로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만 검색하면 알코올리즘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알코올리즘의 바로 하나 윗단계인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용어의 하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 메쉬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 하이에 있는 개념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 쓰면 좋을까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연구 결과가 너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개념을 한 단계 올려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단계 올려서 원래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드로 검색을 했는데 이건 것 같았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하이 용어들을 보시고 내가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용어를 선택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펌매드를 실제로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게 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메시 브라우저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실까요, 선생님? 메시 브라우저 넘어오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메쉬를 검색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용어인지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걸 찾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찾아내는 상태고 그럼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메쉬 검색을 하고자 하면은 이 우측에 있는 펌매드 서치 빌더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 펌매드 서치 빌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add to search builder라는 게 있는데 add to search builder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키워드가 완성이 돼요.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 이렇게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세요. 네, 카피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그 펀메드 브라우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네,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면은 용어를 계속 또 찾고 검색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화면에서 바꿔주면은 자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 8만 1000건 정도 나오는데, 그럼 이 8만 1000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문헌들만 나온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아티클 한번 제가 그냥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티클 그냥 들어가 보게 되면은, 타이틀은 이렇게 써 있죠. 그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논문에서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바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누군가가 읽고 이 논문을 누군가 읽었어요. 본문까지 다 읽고 나서 이 논문의 끝에다가 이렇게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텀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 읽고 세 개는 해놨기 때문에 메시텀을 보면 이 논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 논문은 안 봐도 뻔해요. 알코올 의존증과 함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람 연구를 했고요. 매스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을 대충 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게 기본적인 메시의 검색입니다. 근데 지금 보셔도 8만 1000건도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주제를 포커싱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메이저 토픽 방식이에요. 바로 주요 주제로 좀 제안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메시 브라우저로 오셔서 서치 빌더 여기 이 네모칸은 그냥 메모장 같은 개념이라서 그냥 다시 지워 놓으시면 되세요. 여기는 그냥 깨끗하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앞전에 요 알코올리즘이라고 써 있는 거 아래쪽에 서브 헤딩을 좀 지나시게 되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옵션이 바로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태그가 MAJR로 바뀌어요. 네, 아까는 MESH 메시였거든요. 근데 MAJR로 바뀐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하신 다음에 펀메드에 오셔서 펀메드 탭으로 오셔서 붙여놓고 다시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6만 건 정도 나와요. 이렇게 결과가 한 2만 1000건 정도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아티클 들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티클 들어서 봤을 때 똑같이 메시텀에 3개는 들어가 있겠죠? 네, 메시텀에 3개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 뭐냐면은 요 메시텀 끝에 별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끝에 별표들이 이 별표가 뭐냐면은 이 논문은 알코올리즘과 뭐 바이오마커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도 뭐 사람에 관련된 내용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라고. 그래서 메시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논문에 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별표는 한 3개에서 5개밖에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만 별표를 찍어주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메시로 검색했던 거는 8만 건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코올리즘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군을 모았는데 뭐 정상군과 알코올리즘의 군을 모았고 뭐 그중에 다른 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군의 일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급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알코올리즘 메시로 한 건 뭐냐면 정말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정말 핵심적으로 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JR은 내가 좀 더 포커싱해서 볼 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건 부표목 개념입니다. 부표목은 내가 검색하는 용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까 메시 브라우저로 온 다음에 여기 펌의 서치 빌더는 지워주시고 서치 빌더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한 거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주제를 세분화하고 싶은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나는 알코올리즘의 진단 도구를 만드는 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다이아그노시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 그래서 요 뒤에 슬러시가 붙는 개념들은 바로 해당되는 메시 용어를 이 주제로 세분화해서 더 포커싱을 해줘 개념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똑같이 이 키워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펌메드 브라우저에 오셔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9,100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확 줄게 되겠죠. 그 주제 문자로만 딱 줄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이게 가능해요. 나는 다이아그노시스 한 것들을 주로 다룬 것들만. 네, 주로 다룬 거 하시려면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도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체크를 해놓고 에디터 서치 빌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MHAR로 바뀌어요. 물론 서브 헤딩은 여러 개 둘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에피데미올로지도 같이 보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다 OR로 잡혀서 이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로 그냥 완전 줄여서 다이아그노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4,500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포커싱해서 결과를 딱 컴팩트하게 좀 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구 주제를 볼 때는 너무 스페시픽한 단어들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큼직한 통제어에서 좀 세부 주제로 가서 쭉 브라우징 리뷰를 해보면서 핵심 문헌들을 좀 뽑아내시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서플리먼터리 컨센트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시 검색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딱 했을 때 뒤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가 없냐면은 트리 구조가 아예 없어요. 네, 트리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는 1년에 한 번만 갱신이 돼요. 통제어기 때문에 매번 갱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추가되는 물질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발견된 물질,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빠르게 세계어를 넣어서 당연히 검색이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이었던 이제 코비드 19이 그랬어요. 그래서 문헌은 막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을 때 이걸 재빠르게 서플먼트리 컨셉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먼트 컨셉은 이 상태로 아까 우측에는 펌메드 서치 빌더를 애드를 하시면은 이 뒤에 있는 각가로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게 태그로 자동으로 붙어 들어가요. 이게 태그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메시텀 항목에서 검색되진 않고 메시텀 하이 쪽에 보시면은 바로 substance라고 이렇게 물질명들을 별도로 또 세기너로 넣어주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든 저기에 들어가 있든 별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이 용어와 관련된 물질들이 들어간 논문을 찾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연어로 검색하는 것과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키워드 검색하는 것과 통정 검색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신 화면처럼 헐트 어레스트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헐트 어레스트 자체로 그냥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다 트랜슬레이션 해버려요. 이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죠. 펌백이 열심히 문헌을 잘 찾아주기 위해서 늘려줍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줬지만 실제로 7만 5천 건 중에 필요 없는 게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정확도 있게 검색을 하려면은 누군가 리뷰한 논문들을 가지고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로만 검색을 하시면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바로 메시 인덱싱에 대해서 타임 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덱싱 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헌이 출간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색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무래도 사람이 좀 색인을 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약간의 자동화도 들어가긴 했는데 자동화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조금 더 필터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인이 완료가 되면 통째로 검색은 가능은 한데요. 이 전에까지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퍼버이드 오브 프린트, 요새 온라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라는 문헌들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뭐 여기서 빅데이터 뭐 이렇게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매스 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게 리뷰 논문이 우선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most listen to를 두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지금 4월 17일자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번호 정보 페이지가 없이 그냥 온라인상에 먼저 이렇게 공개된 논문이거든요. 이런 논문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매시텀이 없어요. 예. 이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는 무조건 매시텀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색인 전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논문들은 절대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메시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절대 검색할 수 없는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논문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자연어 검색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지어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도 같이 엮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어로 검색할 때 좀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헐트어레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하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뭐지 또 빅데이터 그냥 이걸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자 그냥 빅데이터 이렇게 검색하면은 4만 3천 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다행히 빅데이터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빅이 앞에 써 있고 데이터가 뒤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초록만 봐도 그렇죠. 여기 데이터 여기 앞에 빅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따옴표를 앞뒤로 줍니다. 따옴표를 앞뒤로 주는 건 뭐냐면은 너 트랜슬레이션 하지 마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 3만 1,000건으로 확 줄어들어요. 아, 10,000건 정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게 트랜슬레이션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검색창 바로 아래면 어드밴스드 있으시죠? 어드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드밴스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검색한 기록들이 다 쌓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펌매된 검색기로 쌓아놓습니다. 이 어드밴스에서 이 쿼리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집어넣은 내용들인데 쿼리 왼쪽에 보면은 이 꺽쇠 기호가 있어요. 꺽쇠 기호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내가 펌매드가 어떻게 검색했는지를 기록을 보여줍니다. 즉 그냥 내가 넣었을 때는 트랜슬레이션즈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예. 근데 내가 따옴표를 줬을 때는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예, 트랜슬레이션 항목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줘서 명확하게 막아서 변환을 시키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구글이나 네이버도 다 똑같아요. 모든 거의 웬만한 검색 툴들은 따옴표를 주게 되면은 그 구문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검색하게끔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특정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만 많이 등장을 하면 훨씬 더 그 명확한 논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과 초록에 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은 내가 의도한 바와 거의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타이틀과 에스트링 영역으로만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가로 TAB라는 태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각가로 TIAB 이렇게 하면 타이틀과 앱스트랙만 검색해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풀지도 않고 트랜슬레이션도 하지 않고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15,000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교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넣었을 때 43,000건 그다음에 다운표를 묶어주면 31,000건 그다음에 타이틀과 앱스트랙 하면은 그거의 절반이 15,000건 확 줄면서 굉장히 정확도 있게 검색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타이틀과 앱스트랙 말고 그냥 이 전체로 검색했을 때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올필드라고 이렇게 검색되는 이 영역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아티클 하나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가 다 올필드예요. 여기 처음부터 여기 어필레이션 항목까지 다 포함하고 여기 초록 항목, 그다음 여기 저자 키워드 이 항목들까지. 이게 다 올필드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센터에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검색어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까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이틀과 앱스트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어를 명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실습 예제를 가지고, 그러면 통제어도 검색해야 되고, 자연어도 검색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조합을 해서 검색할 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실습은 이런 기사 기반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가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앱이 이제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준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 추가 연구를 한번 내가 진행해 볼까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 계획서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검색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하신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냥 알코올 유저 디소더 모바일 앱,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 대해서 모바일 앱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189건 이렇게 이제 잘 나옵니다. 일반적인 주제 검색이니까. 근데 알아서 트랜슬레이션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통제어 검색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누락된 연구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9건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바로 나와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랑 아무 관련 없는 논문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성 없는 문헌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줄 쭉 입력해서 검색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색 과정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먼저 연구 주제를 좀 구체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선정하시는데 오늘은 일단 펀메드만 보고 있으니까 일단 펀메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키워드 선정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색 전략 두 번째 세운 검색 전략에 따라서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오류를 검토하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재검색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라는 건 뭐가 되냐면은 내가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앞전에 보셨던 기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긴 기사에서 결국은 내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 뭐죠?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스마트폰 앱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키워드는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용어나 세부적인 용어는 다 쳐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용어는 필요 없어요. 음주량 변화.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용어는 의미가 없어요.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베이션, 아웃컴 이런 용어는 검색에 거의 넣지 않아요. 너무 일반적인 용어라서 이런 거 다 떼놓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부적인 거 빼버리시면 돼요. 나는 40세에서 45세 남성 내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만 볼 거야. 그러면은 뭐 이게 이게 숫자로 넣거든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 누락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냥 어덜트예요. 그냥 성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도 아예 빼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때 추가하셔서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시면 되세요. 나는 뭐 약물 복용이 10mg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안 넣어요. 그 다음에 개념 간의 조합 전략을 미리 수립한다는 건 뭐냐면은 검색 전략을 수립하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라는 거를 어쨌든 관련돼서 볼 건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논문을 찾으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논문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검색 전략을 대부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검색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들 뿐만 아니라 구글과 네이버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검색의 오퍼레이터는 불리한 오퍼레이터를 써요. and or not. 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의 개념은 내가 문장으로 던져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생성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현재까지의 모든 학술 DB나 검색 시스템들은 다 이런 and or not의 개념으로 내가 어떻게 검색 키워드를 주는지에 따라서 검색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건 and 조합을 많이 써요. and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띄어쓰기 하면 다 and 조합이거든요. 근데 or 개념을 좀 잘 쓰셔야 됩니다. or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을 때 OR 개념을 써서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필요한 거 빼고자 할 때는 낙 검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실 때는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검색을 하실 때는 무조건 서지정보원에서 검색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풀텍스트단의 DB들은 뭐냐면은 서지정보에서 검색한 것들의 원문을 볼 때 이 풀텍스트로 연결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제 보시다 보면은 뭐 클리니컬 키, 뭐 사이언사이트 이런 DB명들을 이제 들으시게 되는데 여기 자체는 검색하는 툴은 아니에요. 여기는 원문을 주는 툴이기 때문에 원문을 먼저 보실 때는 이 풀테스트에서 보시는 거고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이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다. 그럼 서지 데이터베이스는 펌메드만 있을까? 아니에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고 EMBase, 뭐 시날, 사이킨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주제 분야별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리스 같은 경우나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좀 다르긴 해요. 그 다음에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누군가 한 번 더 근거 중심으로 리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논문들을 쭉 검색을 하실 때 펀메드만 검색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펀메드는 앞전에 말씀드린 주제 분야 딱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쨌든 뭔가 다른 과학 분야라던가 사회과학 분야 같은 것도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같은 거 같이 쓰시면 좋아요. 특히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CI급, SSCI급 저널들만 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색인돼 있지 않고 여기도 SCI급 저널들만 색인을 해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아티클들의 특정 전 주제 분야 볼 수 있게 되고 스코프스 주제 분야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코프스란 DB도 요새 이제 대학 같은 거 평가하고 할 때 연구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스코프스에 등재된 저널에 논문을 투고를 몇 건 하셨습니까도 요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선생님이 레퍼런스 찾을 때 분야를 조금 더 폭넓게 보셔야 된다고 하면은 같이 겸용으로 하시면 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통제어와 자연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통제어 선정도 해봤고, 자연어는 엔트리텀이라는 항목들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거 기억나시죠? 이거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그럼 여기다가 각각의 키워드들을 통제와 자연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는 통제어가 되겠고, 파란 글씨로 해놓은 것들은 다 자연어가 돼요. 근데 자연어는 제가 제일 끝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어요.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자연어는 많이 넣을수록 최신 문헌을 놓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등장한 용어들을 더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자연어로 선정할 때는 뭐 엔트리텀 항목들,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의 엔트리텀 항목들을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것만이 용어 다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시는 학술 저널들,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함께 디스커션하면서 나오는 용어들,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 웹상에서 쓰는 용어들 다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용어를 수집해 두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계시다가 용어를 이렇게 미리 좀 체계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된 이 키워드 검색 전략이 다 세워졌으면은 펀메드 브라우저에 아까 어드밴스드 기억나시죠? 이 펀메드 검색창 하단에 항상 여기 어드밴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검색했던 결과들이 좀 많으니까 이 검색 히스토리 테이블 우측에 보시면 딜리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테이블 우측에 있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여기를 다 지워줄게요. 히스토리를 일단. 너무 많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히스토리 우측에 테이블에서 딜리트를 누르시고 자, 지금 요 화면을 딱 보시면 이게 어드밴스 화면의 기본 화면이에요. 그래서 상단에는 여기 보시면 빌더라고 써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는 히스토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름들인데 빌더는 내가 검색식을 짜는 검색식을 만들어 놓는 공간이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구동을 시키면은 이 히스토리에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에 있는 거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갈 거예요. 먼저 통제어를 먼저 검색을 할 거예요. 통제어 검색. 그래서 통제어를 히스토리 하나 쌓아놓을 겁니다. 자, 통제어는 아까 우리가 먼저 지금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요 벤 다이어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이 커다란 첫 번째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통저를 찾았는데 우리는 이미 찾아놨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우측에 있는 펌웨어 서치 빌더에 Add to 서치 빌더 누릅니다. 물론 체크박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지금은. 나중에는 혹시나 뭐 나는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하고 뭐 이렇게는 이제 선생님이 설정하시면 되시는데 오늘은 일단 실습이니까 제한을 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Add to 서치 빌더 눌러서 알코올리즘 메쉬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알코올리즘 메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하셔서 어드밴스 서치로 오신 다음에 요 윗칸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고 요 아래 칸에 있는 쿼리 박스에 넣으셔야 되세요. 쿼리 박스에다가 붙여넣기.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우측에는 서치를 누르면은 그냥 펌메드가 검색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꺽쇠기호에 마우스 올리시면은 Add to History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dd to History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8만 1000건의 통지어 검색이 쌓여요. 예. 요 뒤에 솔트 바이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요건 제가 아까 보스 리스트 바꿔놔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그냥 솔트가 바뀌면 나타나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자연어 검색을 이제 하셔야 되세요. 그 자연어 검색은 보시면은 먼저 검색 필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개념 간의 OR로 조합된 것들을 내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add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태그가 붙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하시게 되면은 내 검색식에 히스토리로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 이제 키워드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는, 여기 먼저, 올필드라고 돼 있는 것들을 당연히 타이틀이나 에스엑 정도로 좀 좁혀주는 게 좋겠죠. 자연어 검색을 할 거니까. 전체 필드 다 검색하면은 쓸모없는 필드까지 검색하기 때문에 좀 좁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꼭 저는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입력했던 요 메시 용어를 한 번 더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누락 빠지시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이미 검색 키워드 넣었으니까 빼먹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메시로 검색이 되지 자연어 검색은 안 돼요. 그래서 꼭 메시 용어를 한 번 더 자연어 넣으시고 네, 스페이스 두시고 OR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따옴표를 계속 두는 거는 뭐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트랜슬레이션 하지 마라 라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는 것들은 뭐 내가 아까 엔트리 텀에 있는 것도 집어넣으셔도 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치된 용어는 잘 안 넣어요. 이런 용어 이렇게 잘 안 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되어 있는 용어들 그대로 넣습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기에서 알코올 어딕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구문은 선생님이 내가 미리 좀 세팅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미리 항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저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 과 교실에서 계속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집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좀 편하긴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일단 저는 세 개만 입력을 했는데 실습이라 더 입력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따옴표 사이에 OR은 앞뒤로 스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OR은 대문자로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 OR을 키워드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end OR 나왔으면 대문자로 넣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이제 add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태그들은 다 붙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 태그는 내가 손으로 입력을 안 해도 이게 편하게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 지정된 대로. 그 다음에 add to history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4만 1000건 정도 붙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우리 큰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검색식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앞에 있는 샵 넘버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샵 넘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동일한 방법들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샵 1, 5R, 샵 2 이렇게 하게 되면 1번과 2번을 5R로 조합해줘. 왜냐면 동일한 개념이 때문에 5R로 조합을 해주셔야 되세요. L2를 하게 되면 9만 5천 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좀 당황하시는 거는 8만 1000개 나오고 4만 1000개 나왔으니까 더하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된 거 다 빼고 나면은 아마 최신 문헌이 한 14,000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도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요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벤더그를 하나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벤더그를 하나 더 만드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엔드 조합을 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4, 5, 6, 7번을 그대로 순서대로 지금부터 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실게요. 4번, 5번, 6번, 7번 쌓아가는 거 저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바일 앱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메시 브라우저에 가셔서 내가 찾아봐야 되겠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도대체 떻게 통제가 되어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 내가 쓰는 용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모바일 앱 이렇게 넣었을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고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나는 그냥 앱이라고도 부르는데 앱은 어떻게 돼 있지? 앱으로 하니까 옷이 상권에 나오는데 딱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뭐 프로틴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상관이 없겠죠? 가장 첫 번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가 개념적인 정의도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엔트리 텀이 굉장히 많네요. 엔트리 텀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리거주도 보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컴퓨팅 그러니까 관련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와 관련된 거 보니 확실하구나라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펌메드 서치 빌더에 에드 투 서치 빌더 눌러서 메시 텀을 하나 만들어요. 네, 복사를 하고 네, 펌메드 브라우저에 들어오셔서 아까까지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게 쌓여져 있었으니까 이제 모바일 앱과 관련된 통제로 먼저 쌓아 놓습니다. 에드 투 히스토리로 아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통제어 먼저 하나 쌓고 그 다음에 자연어 쌓아야 되는데 역시나 타이틀 앱스트랙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쿼리 박스에는 그냥 이렇게 붙여 넣어도 요거랑 요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위아래 거는. 근데 내가 이제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닭가로 메시는 지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or 하고 하나 더 넣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걸 넣고 싶어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여기는 복수 형태가 들어갔으니까 단수형도 따로 그러니까 복수 단수는 따로따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를 넣었다 해서 복수까지 같이 결합해서 검색은 절대 되지 않아요. 다른 키워드로 색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애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그냥 두 개만 넣어볼게요. 물론 다른 키워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뭐 모바일 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스마트폰 앱스 뭐 이런 것도 있죠. 스마트폰 앱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앱과 관련된 용어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간단히 두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에드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건 뭐죠? 이 4번과 5번을 두 개를 두 개를 OR로 조합을 하셔야지만 모바일 앱과 관련된 커다란 덩어리를 하나 만들겠죠. 16,000건.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3번과 6번 두 개가 동시에 돼 있는 그 교집합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샵3 and 샵 6으로 그 두 개의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면은 55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을 쭉 보게 되면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하나의 검색식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검색식의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고 통제어로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가 높았을 텐데 거기에 최신 문헌까지 놓치지 않게 자연어까지 조합이 됐구나라는 걸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55건에는 최적화게 된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와 함께 최신 문헌까지 누락되지 않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검색을 하시다가 혹시나 내가 검색 줄이 이게 에드 투 히스토리 딱 눌렀는데 뭔가 틀렸어요. 틀렸을 경우에는 여기 점색이 있죠. 점색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조합은 이 넘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1번부터 안 쌓으셔도 돼요. 그냥 막 쭉 쌓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번호만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들을 알려드린 거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시면은 나중에 좀 구분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55건을 눌러보게 되면 이제 지금 모스 리스트로 뒀는데요. 이렇게 두면 이제 최근 문헌들부터 관련된 문헌들을 쭉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베스트 매치로 두게 되면은 당연히 리뷰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 문헌들 좀 찾아가야 되겠다면 모스트 리스트로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입법
온라인 어도브 프린트 상태는 없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최신 문헌들까지 이제 포함되다 보면은 이제 온라인 어도브 프린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결과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하게 검색하게 되면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떨 때가 있냐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검색했을 때 결과가 없었는데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체계적으로 검색한다 해서 결과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걸 찾을 때도 있고 너무 불필요한 거를 줄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 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검색하고 1페이지 쭉 스크롤, 2페이지 스크롤 이렇게 내리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좀 많을 때나 내가 조금 더 특정 항목으로 보고 싶을 때는 요 좌측에 있는 필터를 좀 활용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하세요. 좌측에 보면은 뭐 연도 필터도 있기도 하고, 보시되면은 아티클 타입별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리뷰나 SR 같은 거 뭐 메타 분석한 거 먼저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디셔널 필터즈가 있어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내가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아티클 유형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쇼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떠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뜨게끔 되어 있고 해당되는 것들 중에 아무나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필터즈 어플라이드 하고서 이렇게 딱 아티클이 필터링은 되는데 이게 클리어 올을 안 하시면 그 다음 검색에도 계속 이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검색이 필요할 때는 클리어 올을 꼭 누르시고 그 다음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타이틀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시나요? 앱스트랙 그냥 당연히 보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측에 있는 요 링크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세요. 아이콘이 풀텍스트를 결국 우리는 이 초록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문을 봐야 되는데 여기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떠 있는데 이 Find It 아이콘이 저희 도서관에 연결된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 펀메드에서 주는 거라서 원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눌러보면 뭐 구매하세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에이 도서관 안 열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Find It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텍스트라고 해서 제 첫 번째 링크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Find It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Find It 화면이 이 아이콘이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끊겼거나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 했을 때 로그인을 안 하고 펀메드 왔을 때 그래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펀메드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도 이거 무조건 나와요. 네, 구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연결해 주니까 홈페이지 로그인 꼭 하시고 검색하시면 되시고 있고 그때 저거 누르면은 요 화면 등장하면서 풀텍스트에 이 링크가 있으면 요거 누르면은 그 출판사 넘어와서 공짜로 볼 수 있으세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됐거나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는 다 구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들은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되고 이때는 원문 복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원문의 그 인쇄본 형태는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PDF 파일은 제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기능은 시밀라티클. 요거 되게 좋아요. 많이들 쓰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연구자분들이.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아티클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아티클에 쭉 초록 정보가 있게 되고 초록이 끝나면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항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거는 그 메시 텀이 있는 아티클들만 나와요. 이렇게. 예, 메시가 있는 경우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온라인 어도브 프린트 문헌은 요 시밀러 아티클즈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밀러 아티클즈는 메시 텀을 분석을 해서 유사하게 메시텀에 색인된 아티클들을 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간에 인용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 논문이 이 논문을 인용했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유사한 주제를 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어느 정도 키가 된 아티클, 중요한 아티클을 봤다라고 하면 그 아티클에 들어가서 시밀러 아티클 항목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아티클들 발견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연구자분들이 요새 되게 좋아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시텀 기반으로 분석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도 좋고 예, 양질의 아티클들을 좀 보시는 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결과를 저장하시는 방법은 이제 내가 결과를 저장할 때는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세이브 버튼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이브 버튼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CSV 형식으로 해서 엑셀 형태로 포맷을 뽑아낼 수는 있는데 이제 선생님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구글 같은 데다가 뭐 대학원생 논문 정리 뭐 이렇게만 해도
엄청 글이 나와요. 예, 뭐 카이스트 박사님도 알려주시고 있고 어떻게 팁도 있고 그리고 막 유튜브도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논문을 정리할 것이냐, 뭐 요약의 기본 사문칙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리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 쭉 보시다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정립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원리 원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쓰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신데 뭐 이렇게 엑셀 형태로 저장을 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은 또는 요새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음 교육이 있는데 엔드노트라는 거를 이용하셔서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다양하세요. 그리고 뭐 노션을 쓰시는 경우 뭐 에버노트 뭐 너무나 툴도 많고 AI 툴을 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펌메드에서도 정보를 뭐 일일이 막 손으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 이렇게 안 해요 요새는. 이제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문 정리는 선생님이 좀 방법을 익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얼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검색을 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검색의 결과가 지금 뭐 55건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한 달 뒤에 또 논문이 또 출간돼서 또 들어올 텐데 매번 이 검색식을 치고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얼럿을 만들어두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터 얼럿이 여기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되시고 이거 누르면은 아마 로그인 여기 로그인 이렇게 떠요.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 계정을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인 계정 만드시면 되시고 여기 우측 선내 로그인을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하세요. 요거를 만드시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뜨냐면은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얼럿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여기 서치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내가 샵 3, 샵 6까지 검색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풀어 쓴 검색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서치 텀 누르면 잘 돌아가는지 확인도 가능해요. 검색시도 내가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고 새로운 검색 들어오면 이메일로 업데이트 해드릴까요? yes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메일 그 등록된 거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 뭐 나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다 설정 가능하시고 초록까지 다 포함할 수 있고 뭐 검색 결과가 200건까지 최대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두시면은 검색이 그 내가 설정한 프리퀀시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아서 결과 값을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럼 새로운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메일로 결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뭐 여러 가지 검색 세팅들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저널들만 이렇게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저널들인데 여기를 다 OR로 묶어가지고 저널명을 다 묶어놨고 이 가까로 TA는 아까 가까로 저널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를 축약해서 써놓은 건데 가까로 저널로 해서 저널의 풀네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OR로 묶어놨어요. 그럼 여기 저널에서 뭐 하나 아티클 이펍 출간됐다? 그러면 바로바로 제 메일로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세팅해놨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보면은 출근해서 이제 보면은 새로운 아티클 보면 이제 보죠. 그래서 또 추가하고 싶은 전화를 쓰면 계속 추가 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팅 값은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펌메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혹시 펌메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 지금은 딱히 없으시죠? 예. 이제 하시다 보면 궁금한 거 생기실 거예요, 점점점. 자, 그럼 다른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래도 일단은 아마 하시다 보면 구글 쓰시는 분들 옆에도 굉장히 많으시고, 선생님도 아마 구글을 쓰실 거예요. 근데 구글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되세요. 구글은 학술 검색을 이제 주로 쓰게 되죠, 저희가. 그냥 일반 구글 인터페이스 쓰진 않고. 구글 학술 검색은 학술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크롤링에서 구글 알고리즘에 따른 랭킹을 부여해서 순서대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활용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키워드의 배치 순서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가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도 힙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티라는 개념은 두 개가 동일한 그 단어들을 제 앞뒤로만 바꿔놨는데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결과부터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여기다 가중치를 부여한 거고 여기는 여기다 가중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순서가 앞에서부터 가중치 부여이기 때문에 선생님 나중에 구글 검색하실 때도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를 제일 앞쪽으로 해서 순서대로 배치해 나가면서 배열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당황하시는 게 어제 검색했을 때 보는 결과가 다음날 검색했을 때 결과 검색하면 안 나와요.
구글에서 왜 이러지? 이러면 가장 큰 경우는 뭐냐면은 키워드는 똑같이 입력하셨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 따옴표 검색 있었잖아요. 네,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묶어주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글도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하면은 이 세 개의 단어를 다 엔드로 조합을 해버립니다. 세 단어를.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구문은 아예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검색하게 되면은 그냥 엔드로 검색할 때는 30만 건, 묶어주면 6만 건 이렇게 확 컴팩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키워드를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 일치하는 검색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수형까지 검색 안 하니까 복수형도 필요하면은 복수형도 따옴표로 묶어서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드 월낙 개념이 있어요. 엔드 월낙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조합을 안 한 상태로 쭉 그냥 대부분 넣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막 30만 건씩 나와요. 네,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30만 건 끝까지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한 1, 2페이지 보다 마르세요. 그렇게 보실 거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매칭되는 걸 좀 찾으시려면은 이렇게 엔드 월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 제가 일부러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로를 만들어놨어요, 가로. 네, 소가로는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연산해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아까 통제어들끼리 다 OR로 먼저 묶어놨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먼저 묶어서 연산을 시켜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TKA나 TKR 같은 경우는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OR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먼저 연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and the osteoarthriti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줘라. 그게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17,000건으로 좀 컴팩트해집니다. 이런 거 잘 안 쓰세요. 구글을 검색하실 때. 이거 쓰시면 좋아요. 근데 구글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요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저널만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해하시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구글을 주로 쓰고 펀메드 잘 안 써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여기는 인용수가 나타나는데 펀메드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피인용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물음표로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글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펀메드는 엄선된 저널들 위주로 모아놨는데 구글은 학술적인 형태면 다 크롤링 해오거든요. 그럼 학술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아티클 중에는 저희 도서관 리서치의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실 학술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의심 학술지로 확인이 되는 것들, 뭐 위조된 학술지라던가 이런 경우들도 인용 횟수 갖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인용하거든요. 막. 그러면 구글 인용 횟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인용 횟수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인용해야지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저널들은 굉장히 안 좋은 저널들이고 위험한 저널들이에요. 여기다 추구하시면 또 안 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아티클들을 인용했다라고 하면 내 논문의 퀄리티를 쑥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구글은 이걸 걸러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 나옵니다. 최근에도 뭐 나온 것 중에는 인용수가 한 뭐 몇백만 건? 뭐 이렇게 된 게 있었어요, 구글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용을 조작한 경우,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통제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누군가 리뷰한 논문을 먼저 볼 수가 없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필터링도 좀 불가한 부분들도 있고, 검색 시 조합도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구한 논문들도 있어요. 구글과 펀메드를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서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서로를 비교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놨지만 결론은, 이 논문에서 결론은 펀메드 같은 아까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펀메드 이런 데이터베이스 학술 DB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양질의 DB에서 검색한 다음에 구글 스칼라는 좀 더 보조적으로 좀 쓰시는 거를 좀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쓰셔도 되는데 1번으로 두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낸 아티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저널에 대한 뭐 임팩트 팩터라도 좀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는 것들을 좀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다음에 요새 뭐 좀 AI 툴도 좀 많이 쓰세요? 조금 쓰세요? 그뭐 논문 쓰실 때 아니면 뭐 계획서 쓰실 때 언제쯤 쓰세요?
코드? 아, 맞다. 선생님도 코드 쓰시니까. 아, 제가 가장 진짜 좋죠. 요새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GPT-2는 뭐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GPT-4 따라잡았고, 4.5까지 따라잡은 것 같다고 막 그거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코드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조금씩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드 만드는 것보다 이제 검색할 때 주로 많이 써보려고 하니까 검색할 때 해보게 되면은 일단 GPT나 코팔릿이나 뭐 제미나이 다 똑같이 뭐 GPT 버전이 아무리 높아도요. 일단 참고 문헌을 정확하게 잘 못 찾아요. 네, 그 다음에 찾아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물론 제가 이제 구문을 좀 더 프롬프트 좀 더 자세하게 넣거나 조금 더 이제 사전 질문 좀 던져주면 잘 찾아주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개를 만약에 찾아줬을 때 이 세 개가 왜 이 세 개를 뽑아줬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 개지? 를 물어봐도 얘도 답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코어한 거를 뽑아줘라고 만약에 했을지라도 이게 왜 코어한지 우리는 뭐해서 임팩트 팩터라든가 피해용사나 이런 지표들이라는 게 어떤 좀 정량적인 지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제시를 못 해주니까 왜 이 세 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헌을 찾을 때 쓰시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아이디어 탐색용으로 쓰시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프롬프트 입력해서 연구 아이디어 낼 때는 조금 쓸만하신 것 같은. 물론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논문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방법들 하시다 보면은 연구의 제한점들을 쭉 정리하시니까 그 제한점을 보시고 아이디어들을 대부분 추출을 하시는데 그거 외에 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문들도 이거 갖고 연구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GPT가 얼만큼 아이디어를 우리 분야에서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이제 그걸 해보는 거고 뭐 정형외과에서도 해보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완벽하게 100% 주지는 않는데 한 절반 정도는 별로 의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 주기도 하고, 뭐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정말 쓸만한 건 뭐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세요. 근데 결국은 쓸만한 걸 주긴 준다라는 결론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써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 뭐 선생님 뭐 코딩 하시니까는 뭐 이게 기터브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프롬프트 for academic writing. 그러니까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이런 프롬프트 활용하시고자 하시면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내가 GPT한테 어떻게 프롬프트 던지면 되는지 그 라이팅 하실 때, 그러니까 논문 쓰실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논문 읽으실 때는 요거 많이들 쓰고 계세요. 선생님도 이제 뭐 AI 쪽도 많이 보시고 하실 테니까, cpdf.com에 들어보셨으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 내가 올린 PDF 자체 내에서 답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GPT가 학습한 개념을 가지고서 답을 주는 개념이기보다는 이 PDF 내에서의 답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PDF 읽을 때 좀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우측 영문으로만 되어 있지만 한글로 물어봐도 답 잘해요. 요새는 뭐 번역도 자동으로 잘 하니까. 그다음에 perplexity.ai 같은 경우는 논문 찾을 때 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가 뭔가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이렇게 답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 답을 줄 때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근거 있는 사이트를 줘요. 그러니까 뭐 일반 블로그라던가 이런 걸 주지 않고 그 사이트들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NIH 거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레퍼런스를 내가 좀 찾을 때 좀 쓸만한 도구가 퍼플렉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앨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어떤 주제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떤 그 참고 문헌들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앨리스 이 되겠고요. 네, 위즈덤.ai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특정 키워드를 넣거나 어떤 주제를 넣었을 때 그 주제의 트렌드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려는 주제 분야가 지금 막 핫한 분야인지 아니면 이미 그 트렌드가 끝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교수님을 내가 이제 확인할 때도 그 교수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지금 막 핫한 분야인지 아니면 이 교수님의 분야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교수님의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중인지도 그분들의 연구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조금 더 핫한 곳에 가시면은 좀 더 논문을 쓰고 좀 적중되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이제 기관이라던가 연구자들에 대한 것도 트렌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사이스페이스닷컴은 좀 유명하긴 해요. 얘네들은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구문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구문에 대해서 주로 된 탑5 페이퍼즈를 기반으로 요약 정보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레퍼런스 확인도 좋고 뭐 코파일럿도 자체로 심어져 있어서 좀 쓰기는 편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큐복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 직접 논문을 쓰실 때 패러프레이징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실 겁니다. 요새 이제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를 하시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논문에 이제 어떤 이제 표절 관련된 부분들에 가장 큰 문제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AI가 쓴 논문들, 그러니까 AI로 쓰여진 논문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로만 논문을 쓰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권장하는 방식, 현재의 윤리적인 방침은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근데 AI로 논문이 다 쓰여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내가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 조금 더 영어의 표현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했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AI를 활용해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또는 전달력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 이런 건 좋아하는데 AI로 논문을 썼어. 이런 거는 AI가 논문 썼어. 이런 거 굉장히 조금 어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패러프레이징 같은 걸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페이퍼팔 같은 경우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고 리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리튼은 아직까지 뭐 논문을 요약하는 툴 뭐 이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국내 것들은 이렇게 논문 연구에 좀 집중되기보다는 뭐 이렇게 블로그나 마케팅, 뭐 쇼핑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어서 좀 상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학술적인 쪽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학술적으로 국내 툴로 나오는 경우는 그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교육을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한테는 이따가 그 문자로 그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 구글 링크일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선생님한테는 제가 지금 줌의 채팅창으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줌 채팅창에 보시면은 링크가 갔으니까 그거 링크를 보시고 그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서 마무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메드라는 거는 결국 매들라인을 검색한 데이터베이스니까 이제 특정 분야를 검색한다. 그리고 좋은 양질의 저널들을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검색 결과 얻으시려면 검색 전략 단계에 따라 검색 수행하시고 키워드 선정할 때는 통제어와 자연어를 선정 꼭 하시고 통제어는 내가 정확률을 높이는 데 쓰인다.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글 검색은 이제 좀 주로 써보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로 쓰기보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펀메드를 배우실 때 펀메드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연구 분야나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물어보셔도 되시고 전화 주셔도 되시고 이메일 주셔도 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 듣고 나서 또 궁금하신 경우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시면은 대부분 저희가 나름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카이브란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 자료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교육한 것도 여기다 그대로 업로드 다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도서관 채널들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 이슈 같은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